오늘은 먼저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5일 금요일 포커스 경제톡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축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모두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포커스 경제톡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크지는 않겠으나 그 의미는 수치 이상 몇 배로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매우 값지고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포커스 영대톡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경제 채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작은 비록 작으나 끝은 창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매월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영대톡은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 종식 이후 유동성 장세가 매크로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3월 중순에 개최되었던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2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다고 말씀드렸고요.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수요와 고용 지표가 양호하다면서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5월부터 양적 긴축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FOMC가 열리기 바로 하루 전날 3월 14일 S&P 500 지수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른바 죽음의 십자가, 즉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래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보다 앞선 2월 28일 이미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S&P 500 지수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3월 14일까지 S&P 500 지수는 13%, 나스닥 종합은 21% 각각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이날을 분기점으로 양대 지수는 기술적 반등을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각각 11%, 16% 상승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 공급망 병목 현상 장기화,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가능성, 양적 긴축 가시화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추세적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점 구간이 올 때마다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0년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을 매달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자 파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가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죠.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는 5년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자 월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을 심하게 밟을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S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 금융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한 듯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50bp 인상 가능성이 30%, 75bp 인상할 확률이 무려 2배나 넘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단기 금리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28일 30년물과 5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오전 장중 한때 5년물 국채금리가 2.66%까지 치솟아 30년물 2.64%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이래 16년 만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 29일에는 2년물 국채금리도 2.391%로 올라 10년물 2.389%를 돌파하여 2년 반 만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미래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강력한 빨간색 경고등입니다. 최근에 금년 1분기 피델리티 경기 순환 주기표를 보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저금리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오던 미국 경제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 곡선 회복기를 지나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회복 국면에 상승기에 있고요. 중국 경제는 경기 수축기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마치 1970년대에 경험했던 혹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이 그때와 매우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공급발 물가 상승과 매우 흡사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등 긴축적 금리 통화 정책도 비슷하고요.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70년대 4차 중동 전쟁, 베트남 전쟁처럼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선 여기 블룸버그의 체인징 아웃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9%로 정점을 찍고 피크 아웃하여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블룸버그는 내년 초까지 6.1%로 내려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조한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2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신규 고용은 67만 8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40만 개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 발발 직후 14.7%로 올랐던 실업률도 지난 2월 3.8%까지 대폭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 측면에서 아직 경기 침체의 징조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30년물과 5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16년 만에 역전되었고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시 2년 반 만에 장중 한때 역전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기 침체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해 준다는 3개월물 국채 금리와의 차이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파니 로즈 JP모건 글로벌 자산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기 침체를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데이터를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전조의 시그널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회색 구간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5차례의 경기 침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장단기 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상황이 1970년대와 닮은 꼴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때와는 차이점이 많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세일 혁명으로 에너지 소비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고요. 신재생 원전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믹스로 유가 상승 충격에 대한 완충 효과가 생겼으며, 그리고 과거 원자재 공급처에 불과했던 신흥국들이 재화와 용역의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등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티그룹이 발표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60 정도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지표를 볼 때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경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산토스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목표치가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경제 성장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장세에서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시장에서 향후 경기 지수, 성장,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근접 모니터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만 해놓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기현상이 발생하여 유지되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에다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있는 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는 2년 만에 종식되었고 이제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매크로 장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둘째,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전후 미국 증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폭락했으나 3월 중순 이후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등이 깜빡거리고 있으나 월가의 전문가들은 70년대와 다른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넷째,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금리 역전 발생 시 그 움직임을 근접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가시화될 때까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제톡이 보내드린 미국 제로 금리 시대 끝,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 이제 정말 켜졌나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영상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거나 채널 정보의 링크에 가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톡은 이번에 구독자 100명 달성에 거듭 감사드리고요. 그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경제의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경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